김준하가 아주 충격적인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김준하가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비밀이 가져올 엄청난 반전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난주 방영했던 진짜가 나타났다 40회에서 김준하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한 통 날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자의 내용이 정말 심상치 않았어요. 내 번호 안 지웠지? 좀 전에 한국 도착. 많이 벌었으면 또 나눠야지. 미리 준비해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주는 여자의 목소리가 상당히 젊은 느낌이었는데요. 거기다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주 묘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김준하가 벌어들인 돈을 뜯어먹겠다는 이야기처럼 보이긴 하지만 많이 벌어놓은 걸 또 나눈다고 했잖아요. 또라는 표현은 이미 김준하의 돈을 나눠 가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김준하는 문자를 바로 지우면서 누구는 거저 버는 줄 아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한 푼도 못 버는 주제에 왜 맨날 내 돈을 욕심내냐고 했는데요. 문자를 보낸 여자는 돈을 벌지 않는 백수면서 김준하의 돈을 뜯어먹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또 나누자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김준하한테 돈을 받아간 게 아니라 김준하가 벌어놓은 돈을 나눠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는 건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준하는 이미 이혼을 한 적이 있었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통해 전처가 김준하의 재산을 뜯어간 과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준하는 자기 이혼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준하의 이혼에 더욱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는데요. 김준하가 이혼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전처와 김준하의 성격이 서로 맞지 않아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김준하와 전처 사이에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건데요. 김준하는 그게 전처 탓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처한테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했습니다. 김준하가 사실 공천명 염수정 부부와 같은 케이스였던 거예요. 공천명과 염수정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 불임 클리닉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확실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염수정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공천명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천명과 염수정은 정자기증을 받아서 아이를 가질 생각까지 했던 거였습니다. 염수정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좋은 정자를 받아서 염수정이 아이를 낳으면 공천명이 진심으로 그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고 키울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공천명이 김준하한테 슬며시 정자기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기도 했던 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운동까지 잘한다는 김준하의 유전자가 탐이 났던 건데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기를 잘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천명은 김준하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잖아요. 만약 유전자에 그런 성격까지 들어있었다고 하면 김준하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이도 인성을 함양하는데 아주 큰 고생을 해야 할 뻔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공천명이 김준하한테 정자를 기증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반전이 있었는데요. 김준하의 전처는 미국에서 막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김준하는 전처를 자기 돈을 뜯어먹는 기생충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도 없었지만 너무 귀찮게 하면 이번에도 얼마간 쥐어주고 떼내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김준하가 엄청난 재산을 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처의 입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는데요. 전처는 한국에 혼자 들어온 게 아니었습니다. 전처와 함께 들어온 건 전처가 낳은 아이와 함께였는데요. 아이는 당연히 김준하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전처는 김준하와 헤어지고 미국에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와 전처 사이에 아이가 생겼던 거였는데요. 전처가 데려온 아이는 백인과의 혼혈아였기 때문에 누가 봐도 김준하의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를 더 많이 닮았는지 하얀 피부와 파란 눈, 그리고 금발의 머리카락이 도드라지는 아이였던 거죠. 문제는 아이 아빠가 누구냐가 아니라 전처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김준하는 전처한테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두 사람이 헤어진 건 성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아이가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던 건데요. 만약 아이가 있었다고 하면 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싸우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이를 두고 그렇게 쉽게 갈라설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김준하와 전처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김준하는 그걸 전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데려온 아이는 김준하의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나 다름없었던 거죠. 전처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당당하게 돈을 내놓으라고 문자를 보냈던 것도 당시 김준하가 전처의 책임으로 몰아갔던 불임 문제가 사실은 김준하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자료 소송을 다시 제기하기 전에 알아서 위자료를 더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러 온 거였는데요. 그만큼 아이의 존재는 김준하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준하는 전처와 실랑이를 할 여유가 없었어요. 만약 자기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하면 자기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김준하가 하늘이의 친아빠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굳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지 않아도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김준하는 하늘이와 자기 유전자를 대조해서 친자 확인을 해보기 전에 처음부터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인지부터 확인을 했는데요. 난임 클리닉을 찾아가서 정자수부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준하한테는 단 한 마리의 정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자수가 적은 게 아니라 아예 한 마리도 없었던 거죠. 말 그대로 무정자증을 진단받은 김준하였는데요. 그렇다는 말은 하늘이가 김준하의 아이가 아니라는 게 완전히 확실해진 상황인 거죠. 하늘이의 친부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대로 태경이로 밝혀질 것 같아요. 김준하는 돈으로 전처의 입을 막고 연두를 되찾기 위해서 계속 자기가 하늘이의 친아빠인 것처럼 해서 사기를 치려고 했지만 그런 거짓말은 얼마 가지 않아 금방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와 태경이 머리카락으로 유전자 검사 한 번만 해보면 아주 간단한 일이잖아요. 결국 김준하는 하늘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연두와 하늘이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되고 말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질 진짜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